이거는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감정가 대비 벌써 최저가가 반값이나 되었고, 요 물건도 마찬가지로 4억 짜리가 물론 이제 일부 해결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4억 짜리가 6천만 원. 그러니까 반값도 아니고 반의 반의 반값까지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는 이제 일반 매매 시장과 다르게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여기 경매 시장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특정 하나의 이유로만 그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단순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가령 뭐 하나은행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이자가 매달 뭐 원리금 균등이냐,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냐, 아니면 이자만 내냐,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다달이 돈이 내는 금액이 상황별로 좀씩 다를 수가 있건데, 여하튼 좌우지간에 한 달에 월세나 이제 그런 월세가 아니라 대출금이나 이런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 쳐볼까요? 그럼 100만 원을 계속 잘 납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차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 그 집주인이 이제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최악의 경우까지 해서 어, 이 집에 대한 이제 담보대출 받은 그 은행 이자를 납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1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는 기다립니다. 근데 2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 연체가 되면요, 은행에서는 바로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경매를 친다라는 게 이제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해당 집을 갖고 경매를 칩니다. 그러면 경매 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리 등기부 있죠? 집에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등기부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소유주 이름이 섞여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저당권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은행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담보권 실행을 해서 임의경매, 그러니까 이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여기 등기에 딱 박아놔요.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란 말이 뭐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팔거나 혹은 임대나 전세 매매할 때 이 경고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조심하라. 좀 있으면 경매 넘어가니까는 매매나 임대차 할 때 조심하라는 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경매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고장이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정도의 어떤 이제 대출 상환이나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여기 뒤로 카드값이나 캐피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줄줄이 압류나 가압류가 줄줄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2중, 3중으로 좀 더 이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저분해진 등기는 한마디로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아파트가 10억인데 금매로 1억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붙어 있는 금액이 보통 10억은 넘을 거예요. 한 13억이나 14억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1억에 내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부동산에서는 그 이 중개사고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중개를 계속 잘 하다가 이제 중개비를 잘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서 중개 사고가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먹었던 돈 다 토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혹은 이렇게 토해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돈으로 메꿀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격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 자격 취소되면은 문 닫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런 걸 취급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금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등기부가 많이 지저분해진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요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경매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요 등기부에 이제 최선순위 결정일 아래는 무조건 다 삭제해요. 요거 포함해서. 그래서 등기부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이제 경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급매라고 하더라도 안 팔리고 가격은 좀 더 빠지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싸게 팔리냐 그런 건 아닌데 100% 그러진 않은데 어떤 상황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한 예예요. 그죠? 여러 가지 경매로 이렇게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건 대표적인 예로 요걸 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감정가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2020년, 2021년 이때는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뭐 1%대 저금리 기조였을 때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돈이 시장에 자산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모든 자산 가치가 폭등할 때거든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때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당연히 현재 시세에서 감정이 됐을 거죠. 근데 이게 꺼지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한번 치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 시간에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맨 처음에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가가 시세를 그러니까 이제 하락 시세를 반영 못할 수도 있고 상승의 시세를 반영을 못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락 시세를 반영을 못하고 고평가가 되면서 원래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최고점에 대해서 감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 현재보다는 한참 저렴해지게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변의 상권이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변에 거주 그 어떤 집들이 다수 갑자기 많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도 분양이 있고 이쪽에도 분양이 있고 하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면 이 아파트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 상태나 이제 그 공실 지금 이제 말할 게 요건데 여튼 요거 말고도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집값 하락하는 감정가 대비 집값이 빠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요거라서 대표적인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편한 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집이 좀 관리가 잘 되고 멀끔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수리 상태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다고 해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이 살면은 본인들이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고치고 대부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공실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양호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경쟁자가 나도 사고 싶은데 여기서는 경쟁자가 3명이라고 하면 이쪽은 경쟁자가 8명이면 당연히 이쪽이 낙찰가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자가 어느 정도 그 채권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된 상태면은 사실상 낙찰가가 좀 올라가서 어떤 이제 집이 떨어지는 그 가격 폭이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공실일 경우 있죠. 지금 요 정도 상태에 뭐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곰팡이나 파손 그리고 어떤 수리비 그러니까 이제 수리비로 생각하면 돼요. 수리비가 많이 든다. 여기는 좀 덜 들겠죠. 많이 들면은 가격이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가 만약에 이 2억짜리가 1억이 됐으면 이 입찰가, 최저가에 대해서 이 수리비를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게 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냐 혹은 사람이 안 사냐에 따라서도 집값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오늘의 그 집값이 왜 이렇게 싸지냐 반값으로 되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여기서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평가 감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뭐 공실률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사냐 안 사냐에 따를 수 있지만 큰 틀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등기부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로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싸지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경매쟁이 입장에서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을 갈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논의이긴 해요. 경쟁 시장하고 뭐 소외 시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일단 경쟁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보시면 권리 관계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진 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도 뭐 경매로 사도 싸게 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인기 많은 더블 역세권 혹은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는 2, 30명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감정가가 만약에 5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거의 이 수준에 낙찰이 돼요. 그럼 먹을 게 있나요? 그냥 일반 금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쟁이, 일반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여길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소외시장은 아닌데요. 여튼 이제 표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소외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게 아니라요. 경쟁이 좀 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리가 엉망인 데는 당연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빈집이거나 그 다음에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경쟁이 더 빠져서, 지금 얘가 한번 유찰이 될까 말까 한 게 이쪽은 오면은 서너 번이 유찰이 되고 당연히 엄청나게 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들어와야지 먹을 게 큽니다. 굿즈가 크고. 그래서 우리 경매쟁이 그리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잘 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이 리스크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쟁이 좀 덜한 곳에서 와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지방 쪽에서도, 그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방 쪽에서도 보면은 서울, 강남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좀 덜하겠죠? 그러면 예로 서울 수도권인데,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 수도권인데 지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돼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요 말 자체가 저희가 경쟁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센데, 가만 보면은 지방 같은 데가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이제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서울 같은 데도 경쟁률이 낮은 데가 있고, 근데 지방인데도, 지방은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메리트나 이런 게 떨어져서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데, 거기서도 노른자 땅, 노른자 위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또 있어요. 위치가 좋은데. 그런 데는 또 경쟁률이 괜찮고 또 매매나 임대 수요가 괜찮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경쟁이라는 단어를 우리 경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 경쟁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고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한 줄로 정리하면, 집이 왜 이렇게 싸지냐, 경매 시장만 오면, 그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 팔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오면은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싸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사냐 안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 경매 시장에 온다고 해서 단순 싸지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고평가 감정도 있을 거고, 그 주변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사냐 안 사냐 요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좀 그 경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좀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